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현재 여당의 주요 정치인들 권성동 대표 대행, 안철수 의원, 김기현 전 원내대표 모두 참석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는 물론 참석하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행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가 그대로 공개되면서 지금 여권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대단히 혼란스럽다. 그동안 어떤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뒤에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자기는 그걸 철저하게 차단했었는데 이 문자를 보고 대단히 마음이 혼란스럽다. 이렇게 심경을 밝혀왔고요. 또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오해 없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브리핑이 나오니까 전혀 오해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또 기자들에게 일제히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윤핵관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이철규 재선 의원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오늘 오전에 자신의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양두구육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양의 얼굴을 하고 뒤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듯한 이런 취지로 어제 또 글을 올렸어요.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와서 팝니다. 양두구육. 겉모습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시원찮다. 이런 취지의 고사성어인데요. 이철규 의원이 양두구육이라니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던 사람이 아직도 혹세무민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앙천대소할 일이다. 이거 어느 기자가 또 잘못 써서 양천대소라고 썼더니 그 기사가 또 일제히 퍼졌대요. 양천대소로. 앙천대소입니다. 우러를 앙자,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을 일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말이죠. 윤춘호 의원, 지금 어쨌든 여당이 적어도 여당으로 대통령실은 제외하고 여당을 보더라도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됐고 또 하나 권성동 대표 대행 체제가 이대로 가도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정확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문자가 공개된 것이 이제 이틀이 지났잖아요. 네.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바랄 것 같은데 오늘 윤핵관으로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철규 의원 같으니까 다시 또 이준석 대표를 이제 공격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반박을 하는 그래서 이번 사태가 불이 꺼져가기는커녕 불이 더 이렇게 붙어가는 이런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렇다고 그러면 권성동 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는 게 이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번지고 있는 걸 보면 대통령 문자로 인한 어떤 여당의 분열, 그다음에 어떤 혼란한 이런 상황들이라는 것이 좀 수그러들기는커녕 좀 더 커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휴가를 갑니다마는 대통령이 잠시 서울을 비우는 사이에도 과연 이 문제가 수그러들 것이냐. 지금 정황으로 보면 수그러들 것 같지 않고요. 예. 그래도 계속 좀 확산될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거 관련해서는 이철규 의원이나 그다음에 다른 이른바 윤핵관 측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번 사태를 쉽게 덮고 넘어가자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은식 교수가 당 내부 사정 돌아가는 걸 잘 아실 텐데 말이죠. 실제로 권성동 대행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 관련해서 말을 거칠게 했다가 고개 숙여 사과했고 이번에도 문자가 공개되니까 또 문자 공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어제 또 머리 숙여 사과를 했어요.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계속 사과한다. 계속 대표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법한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내부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적잖이 형성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대표 직무대행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생각나는 것마다 공개적으로 3번의 사과를 국민들한테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느냐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근데 딱히 또 이 직무대행 체제를 없애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게 또 여의치도 않습니다. 그때 한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비대위를 구성하려면 전제 조건이 일단 지금 현행 지도부들이 사퇴를 해야 됩니다. 네. 사퇴를 압박할 수도 없고 그걸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사퇴를 설사 한다 하더라도 사퇴 이후에 이 비대위를 구성할 권한은 직무대행은 없고 권한대행에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무대행 체제로 일단 법리적으로 해석이 끝난 상황에서 직무대행이 권한대행을 대신해서 비대위를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도 굉장히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간단한 해결 방법은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면 바로 조기전당대회나 비대위로 갈 수가 있죠. 이준석 대표가 그럴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이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는 당원 당규상의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으로는 이 직무대행 체제, 권성동 체제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여의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문자 파동 나면서도 저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저는 이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돼버린 이상 이것에 대해서 다시 또 봉합을 해서 과거에 울진에 가서 또 러브샷 한 번 하고 웃는다고 이제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또 의원총회 와가지고 손 한번 흔들고 포옹한다고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숨기지 말고 양두구육처럼 서로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양당 간에 저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결정의 주체는 저는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간에 누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화끈하게 정말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서라도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미안한데 그만둬라. 너하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정말 내가 정치적 부담을 다 감수할게. 라고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새롭게 시작을 해서 정말 그 밑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게 아니라 저는 그 부분을 원하는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정치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정치라는 것은 플러스 덧셈이 바로 정치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고 감정이 상해도 필요하면 끌어안고 가는 것이 정치이고 포용이고 협치인데 근데 지금까지는 필요에 의해서 보듬고 화해했습니다만 마음속으로 꽁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마음을 정말 정리해서 정말 이준석을 사랑하고 이준석과 정말 화합을 해서 이 윤핵관과 이준석 사이의 갈등을 대통령이 나서서 잠재워서 더 이상 싸우지 마라. 나는 무조건 이준석과 함께 간다. 라고 해서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번 휴가 기간에 지금 공개적으로 마이크 들이대면 대통령께서 할 말이 이게 많지는 않겠지만 휴가 기간에라도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비공개로 저는 양당 간에 좀 두 사람이 결정을 해내는 것이 더 이상의 갈등을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여기서 또 봉합이 된다고 해서 저는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는 너하고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는 그게 해법이 될까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계속 끌어안고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에 두 번의 화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더니 기억이 새롭긴 하더라고요. 그때도 대통령께서 마음을 그때 걷기시는 갈등이 것이 심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봉합은 재밌는 했지만. 것은 예. 홍준표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오늘 또 SNS에 그렇죠. 청년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홍준표 보면서 대표, 한번 이야기를 그렇죠. 해보시죠. 왜냐하면 예. 홍준표 대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선 후보 경선 기간에 토론회 때 얼마나 싸웠습니까?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던 두 분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경선에서 패배하고 윤석열 후보가 경선 후보로 확정이 된 이후에도 선거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유세할 때도 안 나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건강검진 받는다고. 그 정도 치면 예. 사실은 홍준표 대표에서도 굉장히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홍준표 대표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꼭 이준석이 잘못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에 대해서 뭔가 감정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 감정을 그대로 정리해서 정말 지금 이 상태로 정말 엉거주춤해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게 감정이 있다. 그런 취지인 거죠? 글자 문자 그대로 보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시장 얘기하다 갑자기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홍준표 대표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표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많이 보내자 청년 지지자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 너무 편드는 것 같다 그랬더니 지금은 윤 대통령 도와줄 때다 이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뭔가 마음이 안 좋다고 또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불편한 심정은 이준석에게 불편한 것처럼 홍준표 대표도 충분히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분이 잘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치거든요. 그 부분을 그럼 누가 풀 것인가? 이 매듭을 누가 풀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예. 김우식 교수가 상당히 또 격앙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우리 당을 생각하면 격앙이 되는 거죠. 이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문자 이것과 관련해서 당내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젊은 정치인들
당내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준석 대표에게 대단히 비판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 이철규 의원처럼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전국을 돌면서 징계를 받았는데 당원들 모집하고 혹세무민하고 있고 정말 앙천대소할 일이다. 하늘 보고 크게 웃을 일이다.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젊은 정치인들은 이준석 대표 편을 또 확실히 들고 있어요. 김영태 최고위원이나 박민영 대변인은 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옳은 소리 낸 것을 내부 총질로 인식하다니 대통령이 한정된 정보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승호 전 대변인이 한두 시간 전에 자식 또 글을 올렸는데 말이죠. 대단히 강경한 내용입니다. 당원들을 만나 소소하게 음식을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혹세무민이고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평하네요. 당원들과 이야기 나누고 당원을 모집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참 불편한 일인가 봅니다.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총알이 본인들이 쥔 총에서 나오는 것도 모르고 허공에 몽둥이나 휘두르는 추태입니다. 내부 총질이 아니라 셀프 총질이고 자기 총질입니다. 이준석 없는 유토피아를 마침내 꾸리셨으니 아름다운 지상낙원에서 본인들의 꿈을 한껏 펼쳐보세요. 이거 지금 젊은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이른바 윤핵관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중진 정치인들 사이에 어떤 이 갈등의 벽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강경한 내용이네요. 저는 그래서 우리 당내 분위기를 보면 지금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분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죠. 근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좀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어서 좀 더 갈등을 키우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분들에 대항해서도 저 젊은 이른바 이준석 키즈라고 불릴 수 있는 저 젊은 정치인들이 또 그 적대적인 방향에 서서 또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또 갈등을 더 키우거든요. 이게 사실은 양쪽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수의 입장일 수도 있는데 이 입장이 계속 과잉 대표되면서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침묵을 하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우리 중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현역이 아니라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현역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소수의 이준석 키즈로 분류되는 청년 정치인하고 소수의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몇몇 분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중간에 있는 다수의 많은 국회의원들과 지도부와 중진들이 이제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차분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김은식 교수도 다른 사람들은 4성급 영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꼭 영선이라고 하는 게 강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의 최근에 각 지역을 돌면서 당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이런 행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또 하나 나왔는데 말이죠. 데이터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 쿠키뉴스가 의뢰를 했습니다. 7월 25일에 조사를 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기관과 여론조사기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 홈페이지 꼭 참조하시기 보고요. 자,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잘하고 있다가 35.1, 잘못하고 있다가 53.9입니다. 예, 잘못하고 있다가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가 좋을까요? 이렇게 또 물어봤더니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가 21.4로 숫자는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만 안철수 의원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21.4, 21. 그다음으로 나경원 전 의원, 김기현 전 원내대표 5.9, 나경원 전 의원 14.8, 장제원 의원도 이름을 올렸네요. 2.8, 권성동 대행이 2.5. 현재 대표 대행을 맡고 있는데 권성동 대행은 상당히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안 나왔네요.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가 최근에 몇 차례 나왔고 이준석 대표가 오차범위 안이나 밖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분위기가 다르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가장 많이 나온 조사도 있었는데 이번에 데이터 리서치 조사를 보면 말이죠. 보수와 중도, 진보로 분류가 됐는데 보수, 중도 모두 안철수 의원이 더 많이 나왔어요.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다만 진보층으로 분류되는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27.6 이준석, 안철수 11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서 얼마 전에 윤핵관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는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준석
대표를 택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던데 최이배 전 비대위원 생각도 비슷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종의 뭐 역선택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 저 조사의 또 자세한 내용을 보면 광주나 호남 지역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가 좀 높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계속 진보 진영 쪽에서의 표를 많이 얻는 호남에 뭐 서진 정책을 펼쳐서 그쪽에 소구를 하겠다라는 그 행보를 대선 기간에 계속 했었고 뭐 최근에도 무등산 가서 뭐 등반하면서 사진도 올리고 거기 가서 당원들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노래도 부르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제 호감들을 이제 갖게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이 지금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고. 근데 하지만 이제 당대표 그 선출할 때는 항상 이렇게 보면은 그 역선택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포함하지 않고 아마 여론조사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의 여론조사 오늘 나온 내용 가지고 본다면은 안철수 의원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을 지금 맡고 있지 않나 그렇게 뭐 판단이 되네요. 예, 현재로서는 내년 6월이 전당대회죠. 네. 임기가 내년 6월까지. 예, 이준석 대표의 대표 자리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뭐 더 당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네. 이준석 대표가 6개월의 징계를 끝내고 나면 다시 대표직에 복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내년 6월에 있을 전당대회 여론조사가 미리 실시가 되는 건데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 어떻게 보면은 참 총선에서도 계속 맞붙었던 전력이 있는데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또 다음 전당대회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그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게 경찰 수사의 향방을 봐야 되고요. 경찰 수사에서 만약에 기소 의견으로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6개월 당무정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치명타를 입게 되는 치명적인 거겠죠. 정치적인 이제 타격을 입기 때문에 당대표를 다시 나오기는 힘들고 당대표를 복귀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문자 파동 이후에 이제 여론의 향배도 봐야 됩니다. 문자 파동 여론의 향배를 보면서 6개월의 당무정지 기간 동안 국민들이나 또는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너무 과했다. 이게 핵관들이 너무 낮아서 과도하게 끌어내리는 것이었다라고 판단을 할지 아니면 아니다. 역시 이준석이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걸 보니까 역시 매맞을 짓을 했다. 좀 꼴사납다. 너는 좀 혼나야 돼. 뭐 이런 식의 여론이 형성이 될지. 이건 지금 그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하나 있고요. 나머지를 이제 아니면 윤핵관에 의해서 쫓겨난 거구나라는 그렇죠. 여론이 형성이 될지 그러니까 동정적 여론이 형성이 될지 아니면 비판적인 여론이 매를 벌었다는 여론이 형성이 될지가 형성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향배가 되겠죠.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된다면 그다음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된다. 왜냐하면 이준석 없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준석에 대한 상대적인 그 차별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이 없어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의 그 필요성은 사실상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정도의 변수가 이후에 어떻게 추이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 또 복귀 이후에 정치적인 재기 가능성들이 점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춘호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자와 관련해서 권성동 대행은 뭐 이미 여러 차례 사과했고 대통령실에서도 홍보수석이 나서서 뭐 사적인 대화가 유출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고 또 듣고 싶어하는데 출근길 질문 대답이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외부 일정 때문에 없었고요. 내일이 이제 휴가 전에 마지막 그 하루가 남았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일정이 있어요. 아마 민생 현장 방문해서 파출소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다. 그러면 또 대통령실을 출근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대답을 듣지 못하고 대통령이 휴가를 가게 되고 그러면 휴가 마치고 8월 둘째 주에 또 출근을 다시 하게 되면은 그때쯤이면은 이 파문이 좀 가라앉을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번 건에 대해서는 유구무원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이렇게 우회가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사실은 자기 입으로 이번 건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상황일 텐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당내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여 안 받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는 어깨동무하고 하야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던 입장에서 보면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고 하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이런 표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 마땅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지금 어제 이틀 이른바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일도 어떻게 보면 일정을 뭐 일부러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일정 때문에 다시 기자들과 정면으로 조우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지금 만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피해가고 싶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어제 최영범 홍보수석의 이야기로 대통령 입장은 대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윤석열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직설적이고 어떤 파문이 또 사안이 있으면 피해가지 않고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질문할 기회가 봉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마 그 외국 정상과의 정상회담 일정도 있는데 미국 기자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정상과 만나서 기자회견할 때도 국내 현안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는데 오늘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또 이게 외국 정상에 대한 예의도 있는데 미국 기자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또 자신의 미국 내 현안에 대한 질문 많이 하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방문했을 때 아마 그때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옆에 있는데도 미국 현안 또 국제 현안 질문했던 기억이 나서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미리 또 사전에 이런저런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자 공개 파문과 관련해서 그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내일 일정을 추가로 잡은 것 아니냐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휴가를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것 코로나와 치안 등에 대해서 각별히 주문할 내용이 있어서 내일 일정이 잡힌 것이고 그런 오해가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이번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제가 이야기해드릴 건 없고요. 오늘 법사위에 처음으로 참석을 해서 업무 보고를 했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투력이 좋다는 의원들이 대거 법사위에 보임이 됐는데요. 뭐 김남국 의원, 최강욱 의원 이런 의원들이 법사위에 보임이 됐는데 오늘 일단 오전에는 이 직권남용 현 여권 인사들이 임기가 다 끝나지 않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 기관장들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떠났으면 당신들도 떠난 게 옳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직권남용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반박하고 일축했습니다.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는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것도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법리적으로는 그게 어떤 직권 상사라든가 지금 업무 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무 관계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뭐 적어도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구도는 아예 처음부터는 아니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한덕수 총리께서 뭐 다 그것도 아실 겁니다. KDI 홍장표 원장에 대해서 바뀌어야 한다.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시죠? 그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말해도 관계 없는 건가요? 문제를 떠나서 이야기를 할 수 예. 있다 이런 뜻인가요? 의원님, 어제 제가 그 질문이 나올 때 한덕수 총리님 뒷자리에 있었거든요. 총리님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개인적인 우려를 말씀하신 거라는 정도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걸 가지고 제가 저한테 사법적 판단을 구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정은경 그 전 장관 그 당시 어떻게 해서 직권남용을 인정이 됐었습니까? 직권남용죄의 핵심 근무 범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의무업무 시켰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발언이라든가 말하는 그 강도가 어느 정도 수위를 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직권 범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정치인이 정치적인 어떤 의미로서 단순히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도 적절치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도 또 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에 퇴진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번 올해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정도의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요. 다만 범죄로 처벌받는 정도는 해당해서 직권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직무범위를 넘어서서 뭐 권한 없는 의무 없는 행동을 시킬 때 이때만 범죄적으로 처벌됐던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KDI 원장 그리고 권성동 대행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그만두는 게 옳다, 그만둬라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 두고서 민주당 의원들은 직권남용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한동훈 장관은 직권남용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윤춘호 의원, 뭐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원들도 법을 잘 알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법을 잘 알고 어떻습니까? 저것은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는 좀 약간 너무 물은 질문인 것 같아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다음에 상사로서 아니면 이제 어떤 직무로서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서 직무 범위를 넘어서서 그렇죠. 그러한 일을 했을 경우에 이제 권한남용이 되는 거죠. 권한남용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 직권남용이 되는 걸 텐데 그것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질문 자체는 뭐 한동훈 장관을 곤혹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어렵게 하는 그런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충분히 뭐 제기할 수 있는 문제겠죠. 예.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 말이에요. 대정부 질문이나 특히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장관 상대할 때는 좀 준비를 많이 하고 각오도 좀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 그러니까요.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과 이야기하면은 좀 본전을 못 찾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청문회 때도 굉장히 예. 좀 뭐 국민들에게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고 어제도 이제 박범계 의원께서 이제 전 지난 월요일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좀 뭔가 이렇게 팽팽한 대결이 좀 있지 않겠냐 했는데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결투다 뭐 이런 예. 언론에서 이런 기사도 있었죠. 근데 뭐 지금 언론의 평가들을 보니까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좀 잘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날도 그렇고 이제 오늘 또 그 법무부 업무 보고를 하면서 그 부정부패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참 그 부분이 이제 오히려 과거에 그런 검찰이 부정부패를 엄단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그 시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단 뭐 지금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검찰들의 부족했던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민주당에서 조목조목 지적해 가면서 과거의 검찰의 그런 모습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어떤 정당성을 제대로 좀 설명하는 기회들을 더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런 이야기한 취지가 오늘 오전에도 법사위에 질문 나왔는데 말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축소한 것. 이것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량을 위축시키는 아주 안 좋은 결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부정부패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뭐 9월이면은 이것도 2대 범죄로 더 축소가 되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한동훈 법무장관 이야기 잠깐 해드렸고요. 김근식 교수에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데타라는 아주 강경한 발언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좀 이게 퇴행적인 표현 아니냐, 퇴행적인 언어 아니냐. 지금 시대가 2022년인데 1980년대, 70년대, 60년대를 연상시키는 언어가 나왔다. 그런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 총경들의 모임을 어쨌든 쿠데타나 다름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말이죠.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께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시면서 다소 좀 과한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하셨다. 이로 인해서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마음이 상했다는 분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직협의 전혀 엉뚱한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적이다 이런 용어를 쓰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저희 쿠데타 관련한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저는 지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서장 내지 총경들의 무분별한 집단 행동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지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찰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다가 어쨌든 많은 지적을 받았고 또 사과를 했어요. 네. 예. 이제 같은 당인 이제 여당인 이만희 의원의 질문이니까 훨씬 더 좀 편하게 그걸 좀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뭐 적절한 지적에 적절하게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뉴스 브리핑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2.12 쿠데타를 거론한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발언이었죠.
그리고 이제 집단 행동의 위험성을 거론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쿠데타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모였던 총경들이 무슨 총 차고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신고하고 갔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 좀 과도한 발언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민 장관이 주도해서 어쨌든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국이 이제 만들어져서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 그 조직에 대한 지휘와 통제를 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부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강경한 진압으로만 경찰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당부한 대로 이상민 장관이 앞장서서 경찰도 설득을 하고 야당도 설득을 하고 국민들도 설득을 해서 이게 왜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민주적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총경들 회의에 대해서 쿠데타 이렇게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지나친 표현으로 처리하겠다. 지나친 표현이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 이렇게 사과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말이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 대표와 최고위원의 예비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장 화면 잠깐 볼 수 있을까요? 17년 전 장경태 의원 최고위원회 출마를 했죠. 지금 최고위원 출마를 상당히 많이 했죠. KBS 전 비대위에 최고위원이 17명 했죠. 8명으로 오늘 추린다고 하고 그렇죠. 대표는 8명이 나왔는데 3명으로 추린다는 거죠. 자, 장경태 의원의 최고위원 정견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말이죠. 대표 후보자들의 연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재명, 박용진 두 후보의 연설을 일단 준비를 해봤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죠. 합리적이되 강한 민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무능무책임 무기력 산무정권에 맞서서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되 반민생과 퇴행, 오만과 독선에는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계파 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저 이재명이기 때문에 계파 정치가 아닌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서 제 온몸을 다 던지고 당원과 국민의 집단지성에 제 정치적 운명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 그동안의 친소관계 인연에 따른 선택이 아닌 어대명의 유일한 대항마 박용진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이 손꼽아 기다리는 당대표가 아닌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대박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 유권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중도와 보수 유권자들조차도 박수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두 후보의 이야기만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3명의 대표 후보 어떻게 추려질지 저녁 6시쯤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내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간에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